한때 베리 본즈는 포스트 시즌만 되면 폭망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피츠버그 파이러츠가 1990년 신시내티 레즈, 1991년과 1992년에는 애틀란타에게 패함으로써 3년 연속으로 NLCS에서 탈락하는 동안 본즈의 포스트 시즌 성적은 20경기 1할 9푼 1리, 1홈런 3타점이었습니다. 본즈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고 나서도 1997년과 2000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7경기 2할 7리, 무홈런 3타점에 그치는데요. 이때까지 본즈의 포스트 시즌 성적은 27경기에서 1할 9푼 6리, 1홈런 6타점으로 2001년까지 정규 시즌 통산 OPS가 1.003인 반면 포스트 시즌은 0.618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즈의 소속팀은 시리즈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포스트 시즌 전적 9승 18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즈는 정크본드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약한 본즈의 이미지는 2002년 한 방에 바뀌는데요. 비록 샌프란시스코는 랠리 몽키에게 패해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하지만 본즈는 17경기에서 8홈런 16타점으로 단일 포스트 시즌 홈런 신기록을 세우고 타율 3할 5푼 6리, 출루율 5할 8푼 1리, 장타율 0.978, OPS 1.559로 포스트 시즌을 끝내게 됩니다. 애너하임 에인절스가 이길 수 있었던 데는 초반에 본즈와 정면 승부를 했다가 1, 2, 3차전 모두 홈런을 맞은 후 본즈를 철저하게 피해간 덕분이었습니다. 가을에 약하기로 유명한 또 한 명은 핀스트라이프를 입은 에이로드였는데요. 원래 가을 활약이 나쁘지 않았던 에이로드는 2004년 ALCS 6차전에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파리채 블로킹 사건을 일으킵니다. 투수 땅볼로 1루로 달려나가면서 자신을 태그하러 온 브론슨 아로요의 글러브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16경기 1할 4푼 3리, 1홈런 1타점으로 극심한 가을 부진에 빠졌던 에이로드는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2009년 잠깐 반짝하기도 하지만 이후 다시 22경기 1할 5푼 1리 무홈런 6타점에 그치고 가을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한때 양키스에는 가을 오적으로 불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에이로드, 카노, 스위셔 말고 나머지 2명이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외에도 포스트 시즌 단일 시리즈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선수들도 생각나는데요. 2005년 ALCS에서 20타수 1단타, 무볼넷을 기록한 에인절스 블라디미르 게레로, 2014년 캔자시티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13타수 무안타 무볼넷을 기록한 에인절스 조시 해밀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둘보다도 못하는 선수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2019년에 AJ 폴락이었습니다. 워싱턴과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폴락은 14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볼넷 하나를 얻어내는데요. 나머지 13타석 성적은 13타수 무안타 11삼진이었습니다. 13타수 무안타도 놀랍지만 13타수 11삼진은 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락에게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절묘한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가을폴 떨어질락, 가을만 되면 추락하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단어 폴에는 가을 외에 떨어진다는 뜻도 있네요. 2019년과 2020년 19경기에서 1할 6푼 7리 무홈런 2타점 18삼진을 기록한 폴락의 가을 전설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는데요. 첫 7경기에서 1할 8푼 1리 무홈런 2타점에 그치며 그럼 그렇지 싶었던 폴락은 그러나 교체 출장으로 등장한 NLCS 3차전에서 코디 벨린저의 동점 3런 홈런에 앞서 안타를 때려내더니 4차전에서 2타수 1안타 2타점, 5차전에서 5타수 3안타 2홈런 4타점, 6차전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에 2루타 2개를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비록 다저스는 애틀란타를 넘지 못했지만 마지막 4경기에서 기록한 13타수 7안타 7타점, 2루타 2개와 홈런 2개는 그동안의 가을 부진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지 스프링어와 함께 코네티컷주를 대표하는 선수인 폴락은 코네티컷 대학에 진학한 스프링어와 달리 노틀데임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2009년 드래프트에서 애리조나의 1라운드 17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스트라스버그가 워싱턴의 전체 1순위, 트라우시 에인절스의 25순위 지명을 받은 드래프트였는데요. 폴락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더스틴 애클리에 이어 두 번째로 뛰어난 대학 타자이지만 그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에클리는 시애틀의 2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반면 16순위와 17순위 지명권을 연달아 행사하게 된 애리조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 폴락을 더 빠른 순위에서 지명합니다. 한동안 애리조나는 정상급 외야수 유망주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요. 한때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7위였으며 확장 드래프트로 다저스에서 얻은 카림 가르시아는 루이스 곤잘레스 영입에 잘 써먹었다고 해도 2017년 BA 12위 유망주였으며 2007년 32홈런 27도루를 기록함으로써 트라웃보다 먼저 신인 최초의 30-30을 할 뻔했던 크리스 영, 2006년 BA 20위였던 카를로스 쿠엔틴, 2007년 BA 18위였던 카를로스 곤잘레스, 2005년 전체 1순위 지명자로 유격수였지만 곧바로 외야수로 전환시킨 저스틴 업튼 등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됩니다. 참고로 2008년 애리조나의 유망주 랭킹은 1위가 카를로스 곤잘레스, 2위가 제로드 파커, 3위가 브래드 앤더슨, 4위가 맥스 슈어저였습니다. 운동 능력이 정말 뛰어났던 크리스 영은 애리조나가 기회를 많이 줬지만 성구안과 컨택 능력 부족에 발목이 잡혔고 카를로스 곤잘레스는 브래드 앤더슨과 함께 댄 헤런 트레이드에 사용됐으며 카를로스 쿠엔틴은 크리스 카터와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쿠엔틴은 화이삭스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곤잘레스는 다시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돼 콜로라도의 핵심 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스틴 업튼 또한 팀의 간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케빈 타우스 단장에 의해 애틀란타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차례 썰물이 빠져나간 후 등장한 새로운 외야수 유망주들은 헤라르도 파라, AJ 폴락, 애덤 이튼이었는데요. 폴락과 이튼이 겹친다고 생각한 애리조나는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애덤 이튼을 화이삭스로 보내고 타일러 스캑스를 에인절스로 보내면서 마크 트럼보를 받아왔지만 낭패를 봅니다. 2015년 애리조나 외야지는 중견수 폴락과 우익수 앤더 인시아테가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는데요. 폴락은 중견수 골드글러브를 따내지만 인시아테는 제이슨 헤이워드에게 밀려 골드글러브 수상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또 실수를 하는데요. 애틀란타에서 쉘비 밀러를 데려오면서 댄스비 스완슨과 함께 인시아테를 내준 거였습니다. 2015년 중견수 골드글러브와 함께 20홈런 39도루를 기록하고 생애 첫 올스타가 된 폴락은 그러나 2016년 스프링 캠프에서 홈 슬라이딩을 하다 팔꿈치 골절상을 입음으로써 12경기 출전에 그치고 맙니다. 2017년과 2018년 역시 부상으로 50경기씩을 놓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수비력이 많이 내려온 폴락은 풀타임 6년 동안 연평균 101경기 출장, 140경기 이상 출장한 시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저리 프론에 꼬리표를 달고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글라스볼에 심취한 프리드먼 사장이 시장 가격이 많이 내려간 폴락과 4년 5,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거였습니다. 2013년 1,0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행사하면 5년 6천만 달러 계약이었는데요. 물론 다저스는 좌안에 강한 우타자 외야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싼 맛에 맺은 계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는데요. 2019년 팔꿈치 부상으로 절반을 놓친 폴락은 가을에 대참사를 기록합니다. 2020년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치지만 출루율이 3할 1푼 4리로 폭락했고 역시 가을에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폴락에게 지난해 시즌은 반전이 일어난 시즌이었는데요. 6월까지 큰 활약이 없었던 폴락은 미친 7월 활약으로 다저스 타선을 이끌더니 7월 이후 63경기에서 15홈런 44타점, 타율 3할 3푼,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0.624, OPS 1.015를 기록함으로써 부상 선수들이 들락날락했던 다저스 타선에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이 좋지 못했던 가을 야구에서도 그동안의 이미지를 벗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첫 시즌에 승리 기여도 0.1, 단축 시즌이었던 두 번째 시즌이 0.9였던 폴락은 지난해 3.1을 기록하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34세 시즌인 올해가 계약 마지막 시즌인 폴락은 올해 1,300만 달러를 받고 내년에는 1,0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폴락이 이를 거부하면 다저스는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고 폴락은 FA 시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다저스 생활을 대단히
많이 만족하고 있는 폴락이라면 옵션 행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폴락의 잔여 계약은 2년 2,300만 달러가 됩니다. 폴락은 올해도 다저스에서 의미 있는 활약을 해낼 수 있을까요? 폴락의 가을은 떨어지는 가을이 아닌 가을폴 즐거울 락, 즐거운 가을이 될 수 있을까요? 가을에 미치는 폴락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